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자, 지금 이제 자연과 환경을 이 매수하신 분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분할 매수를 쭉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상증자 공시가 딱 떴다. 자, 보통 이제 유상증자 공시가 뜨면은 이게 딱 개파락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질질질질질질 거리고서 이제 한참 동안 있다가 유상증자를 받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받게 되잖아요. 유상증자를 받으면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모멘텀을 잡아가지고 또 이제 올라가게 되려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보통 정말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돈 벌라고선 주식을 갖다가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뜨잖아요. 그러면 제 경험상 유상증자가 뜨면은 일단은 이 정리를 하면서 그냥 눈물을 머금고 그냥 딱 시가에 잘라요. 유상증자가 뜨면. 아니면은 시간에 봤으면은 시간에 떴으면은 시간에 그냥 자를 수 있는 하한가가 아니라면은 그냥 빨리 자를 수 있으면 딱 자를 수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늦었죠. 늦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행히 이 자연과 환경이 대선주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죠? 이 또 윤석열 후보 관련주로 엮여져 있는데 그 전에도 이제 또 자연과 환경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잘 올라갔어요. 대선주로도 엮여가지고 뭐 상한가도 치고 이렇게 팍팍팍 하고 올라갔던 이력이 있는 종목인데 그 가격까지 다시 다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지난 이 6월 달에 이 자연과 환경이 쫙 이렇게 상한가가 치면서 올라가기 전에 가격대까지 지금 딱 와 있어요. 1,300원에서 1,500원대 사이에. 지금 그러면 얘가 여기를 무너지지 않고선 버틴다고 한다면 다시 이제 대선주 때문에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대선주들은 또 이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랠리가 쭉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어느 정도 또 나오게 되면은 내가 유상증자 받기 싫어 그러고선 집어 던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등이 좀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난번에 이 떨어졌던 그 가격 정도까지 만약에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손실이 지금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입장에서는 비중을 갖다가 조금 줄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손실이긴 손실이지만 손실을 좀 줄여서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 유상증자 받아가지고선 받았다 그래가지고선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가가지고선 받고 또 받기 위해서 또 어느 정도의 비중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그러면은 그 유상증자 받기 위해서 또 이 유상증자 금액을 또 지불을 하고 이렇게 하느니 반등 시에 손실이 조금 줄었을 때 요때에 비중을 딱 줄여버리시고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좀 빨리 손실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립니다. 자, 다음 이제 성광밴드 갖고 계신 분인데요. 성광밴드를 1,800원에도 샀다가 11,200원에도 샀다가 그랬다고 해요. 1,800원이면 여기인데 11,000원이고 1,800원이면 거의 최고점이에요. 1,250원, 1,850원. 와, 여기 샀다는 얘긴데요. 그러나 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물려 있어요. 자, 얘가 반등이 봐요. 올라왔다가 내려오고 반등이 이제 나오더라도 고점 떨어지고 나서 반등 떨어지고 나서 반등 떨어지고 반등이 나와도 전고점을 못 넘죠. 이러면 어느 순간 반등이 나와도 얘는 다시 또 중심선까지 올라오면은 떨어져. 중심선 근처까지 121선 오면 떨어져. 만약에 운 좋게 또 올라온다 하더라도 여기 중심선이나 121선까지 오면은 또 저항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또 살짝 나왔을 때 비중을 갖다가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광밴드가 올라가려면은 조선업종이 좀 올라가줘야 되는데 조선업종이 지금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성광밴드도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예 장기로 갈 거면은 또 이 조선업하고 같이 돌려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반등이 좀 나왔을 때 너무 이 고점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쫙 치고 올라갈 때는요, 이럴 때는 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쭉 치고 올라갈 때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 상단선은 괜찮은데
한참 다 올라가가지고 상단선에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지금까지 들고 있으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반등이 좀 나왔을 때 그냥 정리하는 차원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추가 매수 이게 비중이 작으신 것 같은데, 비중이 이제 저게 작다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이게 올라가는 거를 갖다가 이제 판단을 하겠다, 그때까지 그냥 들고 있겠다고 하면은 물타기를 하거나 그런다기보다도 성강밴드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나가지고서 올라가게 되면은 무조건 이 자리를 넘어야 돼요. 중심선을 넘어가는 때가 뭐 지금 이렇게 넘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향후에 저점을 다지고 언젠가 이 중심선을 넘어서 가게 되면은 그때 한번 찬스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SK이노베이션입니다. 의외로 이 SK이노베이션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 홍주식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면서 SK이노베이션 그 얘기 나온 게 이날이었어요. 이날 제 기억에, 그죠? 7월 초에 이때 SK이노베이션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이 2차 전지 부분을 분사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딱 듣고서 야 이거는 이제는 그냥 안 쳐다봐야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날이었어요. 이날 2차 전지 부분, 그러니까 이게 저기잖아요. 그 LG화학도 2차 전지로 분사를, 2차 전지 부분이 워낙 잘 나가니까 분사를 해가지고 따로 키우겠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요번에 또 이제 내년에 상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SK이노베이션도 분사하겠다 지금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딱 떨어진 이후에 이때 거래량이 빵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들고 있던 애들이 이게 이날까지, 그 전까지 상반기 때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SK이노베이션이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얘기가 없었으면 아마 삼성 SDI처럼 쫙 하고선 전고점 넘어가가지고선 한 30만 원 넘어서 40만 원, 50만 원까지도 날아갔을 거예요, 거꾸로. 근데 지금 이날이었어요. 이날 봐요. 이날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떨어져서 제가 이때부터는 안 봤어요, SK이노베이션은. 그랬더니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종목에서 이제 나는 2차 전지 종목이 아니야, 이제 이 소리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분사하겠다는 얘기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매입가가 28만 2천 원이다. 물타기는 한번 했는데 물타기를 하다 보니까 비중이 커졌어요. 40%예요. 자, 그래서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28만 2천 원이면은 여기란 말이에요. 아마 이제 들고 계시다가 그 얘기를 듣고 빠져나와야지 하고서 물타기를 했는데 거기까지 반등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최근에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괜찮아지면서 SK이노베이션이 그냥 그러면은 2차 전지 종목이 아니라 석유화학 종목 쪽으로 돌려서 갈라 그러면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워낙 2차 전지에 대한 명분으로 주가가 움직였던 부분이어가지고 당분간은 이제 2차 전지 부분이 완전히 이제 벗어나고 그냥 정유화학 쪽으로, 석유화학 쪽으로 실적이 그 부분으로 그냥 계속 꾸준히 나온다. 그러면은 주가 또 반등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 좀 그래요. 지금은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게 저점을 찍긴 찍었어요. 저점을 찍고 요 반등을 살짝 12월 달에 들어서 주고 있는데, 요 주고 있는 게 기관에서 그나마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반등을 살짝 줬거든요. 반등 주고 이제 또 조정 받고 또 올라가고, 이제 21선 돌파를 했으니까 이제 분석을 해보자면 21선 돌파를 했고 21선 지지받고 조정받고 또 올랐다가 조정받고 오르면은 이제 서서히 올라가요. 그러면은 중심선 부분까지 또 이제 반등을 만약에 준다면은 이 부분에서는 조금 비중을 확 줄여버렸어요. 비중이 너무 많아서 다른 걸 또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상 이런 게 악재가 나오면은 그냥 가감하게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뭐든지 그래요. 보면은 악재가 나왔을 때 그때 눈물을 머금고 그냥 결단을 내리는 게, 차라리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 지금 거의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6개월 동안 다른 종목을 했으면은 그 손실을 메꿨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부터 이제라도 반등이 나왔을 때 말씀도 이제 뭐 좀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빨리 좀 털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좀 지금부터는 그래도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반등이 조금 더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분할로 한 방에 다 털지 말고요. 털었는데 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분할로, 비중이 40%면은 한 10%씩 잘라가지고선 분할로 이 비중을 축소시키면서 반등 나올 적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또 여러분의 종목을 같이 좀 봤습니다. 역시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계속해서 물려있는 종목을 들고 있다 그래서 능사는 아니죠. 또 반등이 나왔을 때 또 교체 매매 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좀 더 빠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